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내년부터 중소형 경유차가 도로에서 배출할 수 있는 질소산화물 허용 기준이 강화됩니다. 이는 실내 시험에서는 배출 허용 기준을 준수했지만 실제 도로에서는 더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조작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넉 달마다 유럽 알프스 하나만큼의 눈과 얼음이 녹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1960년대보다 5배 빨리 녹고 있는 것으로 2013년 과학자들의 예측보다도 18%나 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천일염에 붙어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제거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고등학생들의 아이디어인데 소금이 녹아있는 간수와 플라스틱의 비중 차이를 이용한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월요일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부터 진행을 맡게 된 문지연입니다. 앞으로 친절하고 정확하게 뉴스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고 따뜻하겠지만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기상청은 중국 상해 부근에서 다가오는 이동성 고기압 영향권에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8도, 강릉 20도, 대구 22도로 포근하겠고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는 전국에서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일 전망입니다. 내년부터 총 중량 3.5톤 미만 중소형 경유차에 실제 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 기준이 강화됩니다.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물질인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차종의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 기준이 지난해 11월 개정된 유럽연합 기준과 같은 수준이 됩니다. 환경부는 이용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강화 대책 이행 과제 중 하나로 환경부는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입법 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빙하가 녹는 속도가 과학자들의 예측 수준을 뛰어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넉 달마다 유럽의 알프스 하나만큼의 눈과 얼음이 녹아 없어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래스카 지역에서 2016년 이후 매년 녹아 없어지는 빙하는 730억 톤. 빙하가 있는 세계 18개 지역에서 매년 3,350억 톤의 눈과 얼음이 녹아 바닷물로 사라지고 있다는 게 세계 빙하 감시 기구의 연구 결과입니다. 1960년대보다 5배 빨리 녹고 있으며 불과 몇 년 전인 2013년의 과학자들 예측보다도 18%나 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넉 달마다 알프스 하나씩의 눈과 얼음이 사라지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1961년부터 2016년까지 55년 동안 녹아버린 얼음은 무려 9조 6천억 톤. I converted that, and this is an ice cube of the size of Germany with a thickness of 30 meters. Or it's an ice cube of the siz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ith the size of 4 feet. 사상 최대인 19,000여 개의 빙하를 연구한 결과 빙하가 가장 빠르게 녹고 있는 곳은 중앙유럽과 코카서스, 서부 캐나다 지역. 매년 1% 이상씩 줄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계속 빨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The warmest years we have on record all are in the 21st century and even after 2010. The same with sea level rise. We see that sea level rise is accelerating, and because of that it makes sense that we see more and more of those records. 개선된 결과를 보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So even if we fix the problem today, glaciers would continue for the next 10, 20, maybe 30 years to melt and to contribute to global sea level rise. 이번 연구 결과는 과학 전문지 네이처 최신호에 실렸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공기청정기와 전자담배 등 생활제품의 전자파 측정 결과가 다음 달 공개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생활제품 29종과 생활공간 8곳에 대한 전자파 측정 결과를 다음 달 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측정 대상에는 공기청정기와 AI 스피커, 전자담배, 블루투스 이어폰 등의 제품은 물론 지하철역 대형 패널과 전기자동차 실내 같은 생활공간도 포함됐습니다. 전자파 측정 결과는 생활 속 전자파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만성으로 진행되는 잇몸병은 별다른 통증이 없어 치료 시기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잇몸병이 심해지면 치아를 고정해주는 뼈까지 녹아내려 치아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한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치주염은 치아와 잇몸 경계에서 시작되는 염증성 질환입니다. 음식물을 섭취한 뒤 양치질로도 제거되지 않은 찌꺼기에 입속 세균이 정식하게 됩니다. 플라그로 불리는 치태가 만들어져 딱딱하게 굳어지면 치석이 됩니다. 치태와 치석이 잇몸에 염증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치아를 고정해주는 치조골을 녹아내리게 합니다. 잇몸 염증이 심해지고 치조골까지 상하면 치아를 뽑을 수밖에 없어 이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잇몸뼈가 흡수가 되면 치아가 기능을 하지 못하고 흔들리면서 결국 뽑게 됩니다. 근데 한번 망가진 조직은 다시 돌이키기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망가지기 전에 미연에 예방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잇몸이 붓고 피가 나며 검붉은 색으로 변하거나 입냄새가 심하고 치석이 많이 보이면 잇몸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또 이런 상태가 악화하면 단단한 음식을 씹기 어렵고 치아가 힘없이 움직이는 느낌이 나게 됩니다. 잇몸병은 심할 경우 치아를 잃을 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 뇌졸중, 폐렴, 당뇨 등 전신 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조산이나 미숙아를 낳을 위험도 커지게 됩니다. 잇몸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칫솔질을 하고 치간 칫솔과 치실을 이용해 구강 위생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칫솔질과 치실로도 치석 발생을 완전히 막을 수 없기 때문에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은 치과를 방문해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담배를 피우거나 당뇨병이 있으면 잇몸병 발생 위험이 훨씬 높기 때문에 정기적 검진을 통해 잇몸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바다에 떠다니는 미세 플라스틱은 바다 생물을 넘어 인류의 먹거리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천일염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는데요. 소금에 붙은 미세 플라스틱을 없애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바다에는 한 해 1,000만 톤이 넘는 쓰레기가 버려지는데 대부분 플라스틱입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바다에 51조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떠다니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목포대학교 조사 결과 천일염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습니다. 바닷물을 증발시켜 만드는 소금에 붙어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제거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사해에 가면 몸이 뜨는 것처럼 소금이 과포화 상태로 녹아있는 간수와 플라스틱의 비중 차이를 이용한 겁니다. 세척 간수는 플라스틱에 비해서 비중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세척을 했을 때 간수 위로 플라스틱이 뜨게 되어집니다. 한국분석과학연구소의 시험 결과 한 번 씻으면 천일염 1kg에 들어있는 미세 플라스틱이 84개에서 12개로, 두 번 씻으면 7개로 줄었습니다. 소금은 염전에서 거둔 뒤 쓴맛을 내는 마그네슘을 빼내기 위해 창고에 2년 이상 놔둬야 하는데 10여 분 씻으면 같이 제거됩니다. 소금에 붙은 미세 플라스틱을 없애보자는 아이디어는 고등학생들이 처음 냈습니다. 바다에서 많은 양의 미세 플라스틱이 배출되고 이것이 소금에 포함되어 인체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세 플라스틱의 제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천일염 미세 플라스틱 제거 기술은 한국과학창의재단 연구와 교육부문 우수상을 받고 특허도 출원했습니다. 한 해 국내 천일염 생산량은 30만 톤. 미세 플라스틱 제거 기술이 염전이 많은 신안 등지에 보급되면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함께 명품 천일염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페이스북과 자회사인 인스타그램 그리고 왓츠앱의 주요 서비스가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한동안 먹통이 됐습니다. 지난달 13일에 14시간 정도 다운된 데 이어 거의 한 달 만에 다시 접속 장애를 일으킨 겁니다. 박희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
그리고 자회사인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의 주요 서비스가 한동안 먹통이 됐습니다. 접속 장애는 미국 동부 시각으로 14일 오전 6시 30분부터 몇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페이스북의 접속 장애는 유럽과 아시아에서도 일어나는 등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지난달 13일에도 전 세계에서 약 14시간 동안 접속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페이스북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페이스북은 지난달 접속 장애 당시에는 분산 서비스 거부를 일컫는 디도스 공격과는 관련이 없다며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었습니다. 지난달 페이스북 장애는 서버 구성 변경에 의한 기술적 오류 탓으로 밝혀졌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왓츠앱 장애로 트위터에는 문의가 폭주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심야 시간대임에도 주요 포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인스타그램 오류 등이 올랐습니다. 미 동부 시간 14일 오전 11시 현재 일부 지역에서 페이스북 네트워크가 복구되는 등 순차적으로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YTN 박기천입니다. 우주에서 장기간 생활하면 신체의 유전자와 면역체계 등이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노화 속도가 일시적으로 느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주정거장에서 1년 가까이 생활한 미국 나사 소속 우주비행사와 같은 기간 지구에서 산 쌍둥이 형제의 신체 변화를 비교 분석한 결과여서 흥미롭습니다. 신홍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약 340일 동안 우주정거장에 머물렀던 우주비행사 스콧 켈리는 2017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우주에서 1년을 보낸 후 쌍둥이 형보다 6분 13초 더 어려졌다고 말했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의 상대성 이론에 빗댄 농담이었지만 과학자들이 켈리의 신체 변화를 조사한 결과 일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미 항공우주국이 1년 가까이 우주정거장에서 지낸 켈리와 같은 기간 지구에서 생활한 쌍둥이 형제 마크의 DNA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입니다. 연구진은 켈리의 경우 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염색체 끝 텔로미어의 평균 길이가 우주 체류 기간 동안 오히려 길어진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주 방사선과 소음 등 스트레스로 노화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예측과 정반대 결과입니다. Because we imagined all the stresses and exposures of spaceflight would act to shorten Scott's telomeres in flight. But in fact, he had longer telomeres in flight. 다만 켈리가 지구로 돌아온 뒤 48시간 만에 텔로미어의 길이는 원래 상태로 줄어들었습니다. 또 켈리의 시력과 인지 능력은 저하됐지만 지구로 돌아온 지 6개월 만에 원상 복귀됐습니다. 미 항공우주국이 25개월에 걸친 쌍둥이 형제의 신체 변화 비교 결과를 사이언스지에 발표했는데 앞으로 원인 분석 등 후속 연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날개 길이만 117m에 달하는 세계 최대 항공기의 시험 비행이 성공했습니다. 민간 우주개발업체 스트래토론치는 세계 최대 크기 제트기 스트래토가 미국 캘리포니아 모하비 사막에서 성공적인 비행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비행기는 2시간 반 동안 비행하며 시속 약 278km까지 속도를 높이고 4.6km 상공까지 올라간 뒤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축구장 길이보다 긴 날개를 가진 이 제트기에는 2개의 동체가 달려 있으며 로켓에 장착한 뒤 인공위성을 싣고 날아올라 공중에서 쏘아올리는 인공위성 발사대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과학은 자연과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추론하고 실험하는 학문인데요. 가끔은 무모한 도전에서 위대한 발견을 하기도 합니다. 최초로 산소의 존재를 밝힌 과학자는 실험하는 화합물을 모두 먹어보기도 했고, 또 다른 과학자는 모기가 옮기는 황열병이 전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환자의 피와 땀, 배설물을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4시 사이언스 투데이 과학 돋보기 시간에서는 과학적 사고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